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가슴이 살짝 답답했다든지 허리가 묵직하게 아팠다든지 밤새 여러 번 깨어서 깊은 잠을 못 이루셨다든지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고 그냥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저는 28년 동안 수면순환호흡 문제로 고생하시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가 심장을 8시간씩 압박하고 호흡을 얕게 만들고 허리와 뇌혈류까지 망가뜨려 수명을 10년이나 줄일 수 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매일 밤 하고 계시는 아주 평범한 그 자세, 그 익숙함 속의 숨은 위험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문제는 병이 아닙니다. 수술도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8년 동안 노년수면 건강만을 연구해온 수면의학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더 가볍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해지길 바라는 마음.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정말 많은 지역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고, 지금도 건강을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께 잠자리 자세라는 아주 작은 문제가 더 이상 삶의 질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확실한 해결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진료했던 74세 이순자 여사님은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의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분의 말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평생 해오신 잘못된 수면 자세가 심장을 누르고 폐활량을 줄이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올바른 자세를 알려드린 지 겨우 2주 만이었습니다. 선생님, 밤에 숨 막히는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따뜻한 웃음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께도 그 변화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편하게 자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여러분의 뇌를 깨워주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건강을 되돌려 드리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평생 해왔던 익숙한 잠자리 습관 뒤에 숨어있는 5가지 위험 신호를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8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분들이 가장 극적으로 회복한 단 하나의 황금 수면 자세를 그대로 공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그리고 여러분의 나머지 1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몸속에서는 낮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장은 조금 더 느리고 깊게 뛰며 낮 동안 쌓인 피곤을 회복하고 뇌는 하루의 기억을 정리하고 몸 구석구석의 혈관들은 조용히 쉬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회복의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잠자는 자세가 회복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몰래 손상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6080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잠만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죠? 밤새 뭔가 내 몸이 눌린 것 같아요. 아침만 되면 허리가 아파요. 나이 때문인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 증상을 제대로 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말 한마디로 수년 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해서도 아니고 몸이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랫동안 반복된 잘못된 자세가 몸의 신호를 조금씩 조금씩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서서히 굳고 근육은 탄력을 잃고 혈관도 예전처럼 넉넉하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 아무 문제 없었던 잠자리 습관이 60세 이후에는 갑자기 심장을 압박하고 폐를 좁히고 혈압을 흔들고 뇌로 가는 산소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수명이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느리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몸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내일의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자느냐에 따라 내일 아침에 심장 상태가 달라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달라지고 허리와 무릎의 통증 강도까지 달라집니다. 어떤 자세는 심장을 편안히 쉬게 하고 폐를 깊게 열어 산소를 넉넉하게 들이마시게 하며 허리뼈 사이에 휴식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어떤 자세는 밤새 심장이 눌린 상태로 뛰게 만들고 호흡을 얕게 만들어 뇌가 밤새 산소 부족 상태에 머물게 하고 허리와 혈관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편한 자세가 아닙니다. 심장을 살리고 호흡을 살리고 허리를 살리고 여러분의 수명을 살리는 자세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 자세로 주무시는 분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게 편해서 그래요. 오래된 습관이거든요.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 여러분의 심장을 조용히 압박하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진료했던 진주에 사시는 68세 박성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평생 엎드려 주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자세가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눕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공포감이 몰려왔고 가슴이 쥐어짜이는 느낌에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엎드린 자세 때문에 심장이 침대에 눌리고 목이 한쪽으로 비틀리며 호흡길이 좁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는 가슴이 바닥에 눌리고 폐가 제대로 확장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이 돌아가 있는 동안 목혈관이 눌려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 모든 변화가 잠든 동안 아주 조용히 그리고 매일 밤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박 어르신께 자세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단 2주가 지나자 그분은 제 진료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0년 만에 이렇게 깊게 잤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감동과 안도감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겉으로 보기엔 편해 보일지 몰라도 노화로 약해진 심장과 폐, 굳어진 목 근육에는 가장 치명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슴 답답함, 새벽에 숨막힘, 아침 기상 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반복된다면 그중 상당수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엎드린 자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편해서 선택했던 자세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조용하고 소중한 기관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건강에 가장 좋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제일 건강에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자세는 오히려 숨을 막히게 하고 뇌로 가는 산소를 떨어뜨리고 기억력, 집중력 저하까지 유발하는 위험한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윤경희 여사님.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 중 한 분입니다. 윤 여사님은 평생 똑바로 눕는 게 가장 건강에 좋다고 믿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자야 등도 펴지고 숨도 잘 쉬어질 것 같잖아요. 그분의 말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낮에도 졸리고 머리가 멍하고 어딘가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혹시 치매 초기인가?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 걸까? 그 불안한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밤에 자는 동안 숨이 여러 번 끊기고 있었던 겁니다. 즉, 수면 무호흡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똑바로 누워있을 때 혀와 목 안쪽의 연부 조직이 뒤로 밀려 숨기를 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목 근육의 힘이 약해져 목 뒤쪽 통로가 쉽게 좁아집니다. 목이 짧거나 살이 많을수록 이 위험은 훨씬 커지죠. 똑바로 누운 자세는 겉보기엔 아주 바른 자세처럼 보이지만 정작 몸 안에서는 산소 공급 장애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윤 여사님께 제가 추천드린 올바른 수면 자세를 알려드린 뒤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낮에 졸리는 게 사라졌어요. 머리가 맑아요. 아주 오래간만이에요.
밤에 숨길이 열리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니까 낮 동안의 활력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숨길이 막힌 채 자는 것은 여러분의 뇌가 밤새 물속에서 숨 참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몸에 손상을 남깁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젊은 분들에게는 괜찮을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위험한 자세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자세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아마 이 자세는 많은 분들이 이게 건강에 좋다더라, 소화가 잘 된다더라 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인터넷, 지인들의 조언, 또 어떤 건강서적에서도 꽤 자주 언급되는 자세라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방식으로 주무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자세 중 하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광주에 사시는 69세 최동진 어르신. 저에게 오셔서 처음 하신 말이 이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왼쪽으로 자면 소화가 잘 되고 가슴이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만 잤는데 요즘은 새벽마다 가슴이 쓰리고 기침이 갑자기 나고 속이 울렁거립니다. 검사를 진행해보니 그분의 식도에는 염증이 생겨 있었고 위산이 새벽마다 위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고 하셨던 왼쪽으로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우리 몸의 구조상 위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위는 몸의 왼쪽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위에 담긴 음식이나 위산이 중력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식도 쪽으로 더 쉽게 역류하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와 식도를 나누는 괄약근이라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 위산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자면서 모르는 사이에 위산이 거슬러 올라와 식도를 상하게 하고 기침, 쓰림,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문제는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아래쪽으로 눌리는 구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왼쪽에 가깝게 위치해 있어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 위의 몸무게 전체가 가해지며 자세에 따라서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의 흐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심장 근육은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은 굳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심장을 압박하는 자세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최동진 어르신께 적절한 수면 자세를 바꿔드린 후 2주가 지나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새벽마다 올라오던 신물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기침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가슴이 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안도의 숨은 정말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누군가에게는 건강 습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6070대 이후의 몸에는 심장 이식 도폐 모두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좋다고 믿었던 정보였을 뿐이고 지금까지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로 정말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자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생 습관이 되다 보니 편하기도 하고 숨쉬기 좋은 것 같고 머리가 안정되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시지만 사실은 이 자세가 아침 두통, 어지러움, 목 결림, 심지어 뇌로 가는 혈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수원에 사시는 74세 김정수 여사님은 정말 많은 시니어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베개 2개를 포개고 잤어요. 베개가 높아야 목이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몸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침만 되면 머리가 아프고 잠에서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움이 느껴졌고 낮에는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멍해지는 증상을 겪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본인도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나이가 드니 머리가 자꾸 아프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이 과하게 앞으로 구부러집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목에는 뇌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거대한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꺾이면 이 혈관들이 압박을 받아 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침 두통 어지러움이 생기는 이유죠.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도 방해받습니다. 목이 꺾이면 심장으로 되돌아가야 할 혈액의 통로도 눌립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큰 힘을 써야 하고 그 결과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 콧꼬리 무호흡 위험 증가. 목이 꺾이면서 숨길이 좁아지면 콧꼬리가 심해지고 수면 중 산소 부족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4. 경추와 어깨 통증. 목뼈 경추는 원래 곡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베개는 그 곡선을 무너뜨려 목과 어깨의 근육을 밤새 긴장하게 만듭니다. 김정수 여사님께 베개를 낮게 바꾸고 목과 어깨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단한 자세 교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그분은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 머리가 개운해요. 눈을 뜨는 게 이렇게 편한 줄 처음 알았어요. 그분의 목은 부드러워졌고 머리로 가는 혈류가 안정되면서 두통과 어지러움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높은 베개는 단순히 목이 불편해서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혈류와 심장 혈류를 동시에 방해하는 시니어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목 근육과 혈관 탄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자세의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편하려고 선택한 습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심장은 그 작은 변화 하나로도 정말 큰 회복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5번째 위험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세는 특히 남성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보이고 또 이게 뭔 문제가 있어요? 시원하던데요. 하시며 오히려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리 통증, 다리 저림, 혈관 압박, 심장 부담 증가까지 노년 건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척추의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얇아지고 근육 지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자세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몸의 뼈와 혈관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위험 자세가 됩니다. 제주에 사시는 76세 오성태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다리를 곧게 뻗고 자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선생님, 다리를 쫙 펴고 자야 시원해요. 무릎 굽히면 답답하더라고요. 오성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허리가 찌릿하게 아프고 아침마다 다리가 굳은 듯 저렸으며 걷다가도 가끔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지만 증상은 조금씩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 아주 중요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다리를 곧게 뻗고 잘 때 몸에서 벌어지는 일허리뼈가 뒤로 젖혀지며 디스크가 눌린다. 다리를 완전히 쭉 펴면 허리뼈 요추가 뒤로 과하게 젖혀지며 뼈 사이의 쿠션이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디스크가 얇아져 있어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1. 척추 주변 혈관까지 눌린다. 허리 주변에는 다리로 내려가는 가장 큰 혈관이 지나갑니다. 척추가 뒤로 젖혀지면 이 혈관들이 압박되면서 다리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2. 심장이 더 강한 힘으로 피를 보내야 한다. 혈관이 눌리면 심장은 더 큰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내야 하므로 심장 부담이 증가합니다. 3. 다리 저림 저산소 증상 발생. 혈류가 줄면 다리 근육에 충분한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 잠든 동안 다리가 저리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굳는 느낌이 생깁니다. 오성태 어르신의 검사 결과는 척추 디스크가 한쪽으로 심하게 눌려 있었고 다리 혈관에는 작은 혈전 피떡이 생길 위험까지 보였습니다. 그분께 올바른 수면 자세를 알려드렸고 무릎의 각도와 허리의 곡선을 맞추는 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달 뒤 오성태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처럼 시장도 걸어 다닐 만큼 다리가 다시 가벼워졌습니다. 허리 통증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분의 말은 자세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저에게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자세는 젊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척추혈관 심장에 모두 부담을 주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편해서 그랬다며 선택해온 습관일 뿐이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허리와 심장은 그 작은 변화 하나로도 정말 크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위험한 자세를 하나씩 살펴보셨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나는 어떤 자세로 자고 있었지? 하고 떠올리신 분들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알게 되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오랜 시간 찾고 또 검증해온 단 하나의 황금수면 자세, 여러분의 심장을 쉬게 하고 허리를 바로 세우고 호흡을 깊게 열어주고 위산 역류까지 막아주는 기적의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자세,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무릎을 가볍게 구부린 뒤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기.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이 자세는 심장, 폐 위, 척추, 혈관, 근육 몸 전체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중앙보다 약간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위쪽에 떠 있는 듯한 위치가 되어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혈류도 더 부드럽게 흘러 심장이 힘을 덜 쓰고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계속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침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세요. 숨길이 넓어져 깊은 숨을 쉽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혀와 목 안쪽의 살이 뒤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숨길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래서 콧꼬리 무호흡이 줄어들고 밤새 뇌와 몸 전체가 충분한 산소를 받게 됩니다. 숨이 편해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산 역류가 줄어듭니다. 왼쪽으로 누울 때와 달리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흐름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위산 역류로 고생하시는 분들, 새벽마다 가슴이 타는 느낌을 받는 분들, 자면서 기침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자세는 정말 큰 도움을 드립니다. 허리가 편안해지고 척추가 곡선을 되찾습니다. 이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그 사이에 작은 베개를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는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을 유지하고 허리뼈 사이의 압력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그 결과 허리뼈가 눌리지 않고 다리로 가는 혈관도 압박받지 않으며 새벽 통증, 다리 저림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처음 하셨을 때 약간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3일이면 적응, 일주일이면 효과를 체감, 3주 후엔 완전히 다른 잠을 경험하십니다. 깊이 잠들고 숨이 편안해지고 아침에 피로가 남지 않는 그 새로운 밤이 여러분께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황금 수면 자세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아주 중요한 3가지 수면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잠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빛 끄기 수면. 1시간 전 대전에 사시는 66세 김현주 여사님의 사례로 시작해볼까요? 김 여사님은 매일 밤 드라마를 보며 잠드셨습니다. 졸리면 TV 보다가 그냥 자면 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TV와 스마트폰의 강한 빛이 우리 뇌가 잠들기 위해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이 억제되면 몸은 지금은 활동 시간이다라고 착각하게 되고 결국 잠이 얕아지고 밤에 여러 번 깨고 아침에 피곤이 쌓이게 됩니다. 제가 김 여사님께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꺼주세요 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주 후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이 개운해졌어요. 선생님, 이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잠자기 전 스마트폰, TV, 컴퓨터 밝은 조명 모두 끄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악이나 가벼운 독서로 마음을 차분히 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깊은 잠의 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습관, 저녁 10분 스트레칭. 이 방법은 몸이 굳어있는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재호 어르신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허리가 뻐근해 자주 깨곤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택시 운전을 하시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생활 습관 때문에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죠.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을 부드럽게 좌우로 돌려주고 어깨를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주고 허리를 좌우로 가볍게 비틀어주고 다리를 쭉 뻗어 발목을 돌려주는 동작들. 20분이 잠들기 전 몸의 긴장을 풀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경직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한 달 후 박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밤새 안 깨요. 다리 쥐도 안 나고 아침에 허리가 편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침대에 눕기 전 딱 10분 천천히 몸을 풀어보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허리와 다리를 새벽 통증에서 지켜줄 겁니다. 세 번째 습관 5분 폭식호흡. 부산의 이수남 여사님은 잠자리에 누우면 걱정이 떠올라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내일 병원은 어떻게 가나, 자식들은 잘 지내나, 돈은 괜찮나.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리를 맴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방법이 바로 5분 복식호흡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게. 2.4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3.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배가 부드럽게 들어가도록. 이 과정을 5분만 반복하세요. 이 호흡은 불안, 걱정,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몸을 잠드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이끕니다. 이수남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제를 줄였는데도 잠이 잘 와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여러분도 오늘 밤 불안이나 근심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 복식 호흡을 꼭 해보세요. 마음이 가라앉고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들으신 내용이 결코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잠자리 습관이 심장을 압박하고 호흡을 막고 허리와 혈관을 손상시키며 여러분의 수명을 조용히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 그렇지만 동시에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인지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약도 수술도 큰 돈도 필요 없는 잠자기 전 단 한 번의 선택,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것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명을 줄일 수 있는 위험한 수면 자세 5가지. 엎드려 자기, 똑바로 누워 자기, 왼쪽으로 자기, 높은 베개로 자기, 다리를 쭉 뻗고 자기. 이 5가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심장, 폐, 식도, 허리, 뇌혈류에 부담을 주어 노년 건강을 크게 위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단 하나의 황금 자세.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무릎을 부드럽게 구부린 뒤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기. 이 한 가지 자세는 심장을 쉬게 하고 호흡기를 열어주며 위산 역류를 막고 허리와 혈관의 압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습관. 빗끄기 10분, 스트레칭 5분, 폭식호흡. 이 3가지만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밤은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28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이 수면 하나를 바꾸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진주의 박성호 어르신처럼 숨막히던 밤에서 벗어나 깊은 잠을 되찾은 분, 인천의 윤경희 여사님처럼 낮에 졸림과 멍함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진 분, 광주의 최동진 어르신처럼 위산 역류 고통에서 자유로워진 분, 수원의 김정수 여사님처럼 아침 두통과 어지러움이 사라진 분, 제주의 오성태 어르신처럼 허리와 다리가 다시 가벼워진 분까지,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좋은 잠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하루는 밤의 회복에서 시작되고 건강한 인생은 그 하루가 이어지며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잠만 바뀌어도 여러분의 내일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지인, 형제자매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톡으로, 문자로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고단한 밤을 지켜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는 수면의학과 전문의 김민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기적을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